안녕하세요. Good morning and 안녕하십니까. 아태 영 리더스 포럼 2일차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제주개발공사와 동아시아 재단에서 이런 훌륭한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이런 의미 있는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아 재단 연구원인 김채연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맡아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시아 재단에서 젠지오를 만나다 지구를 지키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132년 동안 글로벌 커뮤니티 탐험에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으로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는요. 환경 보전 그리고 기술 그리고 많은 정책 기반가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깊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젊은 이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젠지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너레이션 지오그래피의 약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가 행동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고 우리 세계를, 우리 지구를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젠지오의 헌신과 약속에 지원을 보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디오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우리 지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도전 과제와 변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지구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탐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인파워먼트를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를 돌볼 것인가? 내가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의 시민이니까요. 어떤 영감을 받나요?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글로벌 공동체의 변화 메이커들입니다. 젊은이들이야말로 지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우리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학생들을 통해서 단순히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가꾸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리드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각 국가에서
25세 이하의 많은 지도자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각각 보여드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영향과 청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나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네 분이 발표를 하신 후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때까지 잠시만 홀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듣고요. 첫 번째로는 갭 마히아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의 환경보전 사진 작가로서 환경과 와일드라이프 그리고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24세인데요. 이미 많은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니콘 에이시아 앰베서더이시자 환경보호 포토그래피 그리고 미디어 랩 펠로우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30세 이하 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CNN, 니콘, 월드와이드 네이처 등에서 그리고 UN의 환경 개발 프로그램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Youth Engagement Wetland라고 하는 기관의 코파운더로서 전 세계에서 지난 4년 동안 환경 보전 카운슬을 맡고 계십니다. 갭 메히아 공동 설립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갭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 보존을 위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많은 문화에 처한 사람들이 그 생태계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 보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요. 사진 작가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이킹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산을 좋아했고 환경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13살 때부터 이미 자연에 대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진 작가가 되기 전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산악지대를 등산하면서 필리핀의 많은 자연환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커리어 활동은 어찌 보면은 사진 작가로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드림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감춰진 그리고 숨겨져 있는 머드 속에 갇혀 있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눈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등산을 하면서 다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 제가 관심이 많고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필리핀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양 관련해서도 환경 문제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관심이 많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 보전 사진 작가로서 이렇게 아까 피 흘리는 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철새들의 그런 이동이라든가 그 필리핀에서 가장 큰 습지를 보여준다거나 거기서 캠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빛 아래서 캠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요. 아니면은 아라비아 데저트 사막지대에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류와 매우 비슷한 유인원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원숭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이렇게 멀리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라든지 외계인처럼 생긴 이 그 필리핀 숲속에 사는 이런 원숭이라든지 이런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 보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일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이 매우 참혹하다. 우리 필리핀에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가뭄 그리고 슈퍼 태풍이라든지 다른 많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른 스토리를 통해서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희망으로 가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파괴 현장을 봤을 때 이런 파괴가 가장 큰 생태계의 필리핀 생태계 중에서 가장 큰 습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 경고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최전선에서 이런 참혹한 환경의 문제를 다큐멘팅하고 있고 문서화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다, 생활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스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전해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필리핀의 어떤 종족의 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실직의 위험에도 놓여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환경 보호 프로그램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어떤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이런 사진작가 활동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사냥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어떤 최종 어떤 그 동물의 멸종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사용해서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영향 있는, 임팩트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멸종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32,000달러가 넘는 기금을 조성하였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멸종 동물을 그냥 죽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멸종 동물과 관련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감을 주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역동성이랄까요?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환경 보존 활동을 벌임으로써 이 멸종 위기 동물들의 삶을 문서화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잊혀진 그리고 일부 숨겨진 히어로 영웅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런 야생동물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긴밀히 얽혀 있고 각 지역, 아시아에서도 이런 그 사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 세계의 이런 스토리를 연결해서 잇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쿨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연결하면서 우리가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없는 희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팩트 없는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탐험을 하고 그리고 희망으로 가는 원동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희망으로 가는 아주 근본적인 그 원동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시면 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예, 고맙습니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미지들이 암울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현실을 잘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다음엔 이제 루이스 마블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마블로님은요, 기업가이자 또 요리사입니다. 18살에 카카오 프로젝트를 이제 설립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요, 이제 농부들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23살이 되었는데요. 이미 30세 이하의 리더로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UN 환경 프로그램에서 젊은 지도자로 또 지정이 되었고요. 또 2018년엔 젊은 농민으로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그 여러 재료를 구입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의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루이스 모블로님을 지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이번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 모블라라고 합니다. 저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젊은 탐험자이고요. 또 요리사고요. 또 카카오 프로젝트라는 소셜 벤처 사회적인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카카오 프로젝트는요, 새로운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콜릿 보이시나요? 이것은 필리핀의 농민분들께서 만든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초콜릿은 정말 맛있고 또 이런 초콜릿을 갖다가 지속 가능한 그 농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한 이제 식량 안보를 이제 담보하면서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카카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취약한 곳입니다. 또한 이 농민분들께서는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크게 이제 타격을 이제 느꼈던 분입니다. 저희는 태풍도 많습니다. 이런 태풍 같은 있으면은 이제 소득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까지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재난이 있고 난 후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나무도 자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그 환경을 이제 타격 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후 재난을 배가 고픈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경 정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카오 프로젝트를 이제 설립을 해서 정말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더 지속적이면 그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초콜릿이요, 이 카카오 나무라든지 이런 농업 분야에서 저희는 이런 초콜릿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적응을 해서 이러한 뭐 태풍이 닥쳤을 때 뭐 회복만 하고 겨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방 체제를 만들어서 이 태풍 이후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무슨 작물이 자랐지? 뭐 이런 것을 보다가 카카오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적합한 게 카카오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도 많고 또 이제 태풍에도 잘 버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또 자라나고 있었다는 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 나무를 이제 표를 대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 생계에 대한 우리의 이제 삶의 좀 방식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농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천연 이제 비료 등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유기농업을 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농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가르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이제 재정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농사의 그 방법 또는 기술들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의 이제 토지 또 우리의 환경에 맞는 그런 또 농업 방식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작물을 키웠고 또 전통적인 원주민들의 그 생산 방식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한 지식하고 이제 현대 과학하고 이제 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작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한 뭐 식물들의 이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저희가 역점을 뒀습니다. 저희 지역 사회에서는요, 이 생태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물 다양성이요,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산성화되고 있는 이제 토양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탄소 분리라든지 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농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도 없애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음식, 이런 식품과 관련돼서 더욱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식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더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해결책, 또 지속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씨앗을 심는 단계에서 나중에 저희가 재배를 해서 이제 수확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다 이제 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그 농민들이 200여 명이 이제 85,000개 또 나무를 심으로써 이 숲에
이제 숲을 잘 활용하면서 이러한 농사를 지을 때 환경을 중시 여기고 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게끔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녹색 회복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 특히 재난이 많은 곳에 있는 분들은 기후변화의 희생자,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지역사회에는 사실 상속받은 지식과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이제 재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농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하고 많이 이제 동떨어져 있는데 저희는 좀 더 평등한 농업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기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루이스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방의 농업 종사자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 훌륭한 말씀 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관련해서 다음 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18살이시고요. 비영리 단체인 The Grey Water 프로젝트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Grey Water, 그러니까 중수가 되겠죠. 그 가정에 이제 폐수가 되겠습니다. 샤워하고 난 후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을 보존함으로써 가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학교라든지 뭐 이런 지역사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중수 재사용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레이 워터 교과 과정을 마련해서 3개국의 다수의 학교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사이언스 페어에서 22명의 과학자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팀 리더이고요. 또 유엔의 대통령 환경상 수상을 한 바가 계십니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피 젊은 탐험가인 슈레아 라메이 찬드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레아 라메이 찬드라니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자고 환경가이고요. 그리고 그레이 워터 옹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물 희소성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에 있는 곳을 한국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뭄이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봤습니다. 우물이 말랐고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물 희소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우린 물을 쓰고요. 그냥 버립니다. 배수관으로 버려버리죠. 근데 제가 이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난 후에요. 물 희소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희소성은요. 이미 전 세계 인구의 40%의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7억 명 정도가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2040년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더 상황은 나빠지겠죠. 더 극단적인 이제 기후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뭄 동안에는요. 이런 물을 절약하는 기존의 방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없으면은 비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닦는 동안 수돗물을 끄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우게 된 게 3가지 종류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그레이 워터 보이시죠? 싱크라든지 샤워라든지 또 세탁을 하고 난 후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물로서 다시 사용이 될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워터라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식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워터가 있죠. 이것은 이제 변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그레이 워터가 그리고 블랙 워터가 같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워터가 재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1조 갤런의 물이 매년 미국에서만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구당요 180갤런의 그레이 워터를 매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레이 워터 중수도는요 모든 집에서 나오고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물을 쓰고 있다면 다 이제 그레이 워터 중수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레이 워터는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뭄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해결책은 물론 과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레이 워터를 관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레이 워터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오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그레이 워터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시작한 겁니다. 저희 단체에서는요 이런 그레이 워터의 재사용과 보존과 관련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워크숍 등을 개최를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고 사람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레이 워터가 종이나 플라스틱을 재사용한 것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이나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하시죠. 물도 그렇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이나 플라스틱 병이 있으면 거의 여러분들 이 재활용하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재활용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의 재활용도 그만큼 쉽게 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레이 워터 교과 과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환경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을 하는 교과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레이 워터 재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알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레이 워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greywaterproject.or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문제는요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가족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인도 남부에 있는 첸나이라는 곳 출신입니다. 이거 항상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요 첸나이에 가셨는데요. 그때 가뭄이 있어서 1,000만 명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직접 보셨습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말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10갤런밖에 물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게도 닫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사실 학교도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어디서 찾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21개의 도시가 2050년대 가면 식수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만났던 여성분들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인도에 있는 제 가족들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구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물 족적이라는 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간단한 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 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물이 절약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레이 워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탁기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요. 그 물을 갖다가 관계시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하기 싫다 하면은요. 우선 세탁기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물을 모았다가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샤워하실 때 찬물이 나오면 기다리시잖아요. 그 찬물은 모아뒀다가 딴 데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취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모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는 걸 막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행동이 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파워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슈리아님 굉장히 물 부족 사태에 관련한 경험을 다양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다니엘 순님을 초대하겠습니다. 24세의 싱가포르 비주얼 스토리텔러로서 정글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서 Our Sea, Our Legacy, 우리의 해양, 우리의 유산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였고요. 그리고 해양 환경 보호 옹호론자로서 생물 다양성에 관심이 많으시며 청년 피스보트의 청년 기후 변화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일대학교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하셨고요. 오늘 나다니엘 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나다니엘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사실 그 물과 해양과 연결된 그런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관심이 많았고요. 부모님께서 주말마다 해변에도 많이 데려가셨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해양 환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하는 활동을 많이 벌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또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해양 동물에 관해서 많이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작은 국가이지만 해양 생물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해양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각각의 해양 동물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런 해양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오래 지속되는 그 인상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아름다운 해양보다는 사실 해양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을 어떻게 그 구성을 하냐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해양 청소 활동을 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떠나서 더 많은 해양 생물과 관련한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양 동물에 대해서 그 보르네오 사피단 섬에서 연구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베르쿠다라든지 그리고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해양 동물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이런 동물들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보르네오 섬이라든가 발리에서 보는 것과 또 각기 다른 해양 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축적해서 싱가포르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동물들이 이 생물 그 해양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많았습니다. 많은 환경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바다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환경 보존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고위층과의 그 회의 등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지역적으로 만나 뵙고 이런 위험들을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많이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 그 사이즈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딜레마는 종종 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아주 많은 그 자연 자원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싱가포르의 60%가 넘는 자연 환경 보존 구역이 지금 현재 파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경제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을 보존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새로운 바다에 대한 재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른 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가 잘 된다면 우리가 그 환경 보존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도시 주변에 정박지, 요트 정박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고 있는 도시의 정박지를 생각했을 때 환경 파괴에 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그 도시 정박지를 따라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공공이 대중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바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의 정박지는 사람들이 와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 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목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방파제인데요. 우리의 그런 어떤 해양 환경을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주변에는 방파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파제라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더 보호할 수도 있고 환경을 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파제 예를 보면요, 섬 전체로 쭉 둘러싸여 있고 이 해안 주변의 환경 보호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파제에서 물이 들고 나는 그 흐름이 원활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환경 파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심해의 보호와 관련해서 그 유엔에서 저희가 또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다양한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그런 환경 파괴에 대한 대가와 그런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 스토리텔링의 힘, 그리고 선을 위한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athaniel. 예, 나타니요. 고맙습니다. 예, 해양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하고 바다의 관계를 그 바다 밑에 사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연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영감을 많이 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놀라운 또 업적들을 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리더로서요, 청년들이 환경과 그리고 보존에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디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디어보다 먼저 이렇게 최전선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리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지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속해서 관련된 분야를 푸시하고 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행동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발표 순서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스님.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세대는요, 이 지구를 이제 상속받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미래의 정책 입안자고 과학자고 탐험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Yes.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이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운동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리더가 되는 것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행동의 변화 또 경제의 어떠한 변화가 대대적으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알고 또 그 변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후라든지 보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모든 동료분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 협력이라든지 긍정주의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에 의해서 좀 약간 푸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야말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기술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얻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에 정말 적합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즉 도전 과제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도전 과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메이아님, 네. 필리핀에서는요, 액티비즘, 활동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일부 관여하고 규제하는 매스미디어 측면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환경 보호하겠다,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한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나라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 도전 과제가 크고 작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도전 과제가 있고 그런 필리핀의 경우는 이런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액티비즘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정부의 어떤 규제를 일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동체에서 제한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요. 환경 단체에 대해서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벌목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 과제가 많고요. 이 장기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저도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색,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요, 농민이 된다든지 또는 환경운동을 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넌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아니면 인생에서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자 하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농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낙인은요, 문화 내에 존재하는 뿌리가 깊은 낙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가 그러한 이제 낙인을 없애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녹색 일자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도 충분히 찾아가지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고 난 후에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 말을 안 믿어줬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를 심각하게 안 받아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이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정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나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겪은 문제라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중들이 제가 뭐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요. 네가 그 나이에 뭐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질문은 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각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어떤 그 질문을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이런 각 개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런 점들은 사실 굉장히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떤 필요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각기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접근하는 법 이런 것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잘 공유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만날 기회를 찾고 이런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갭과 데니엘님에게 바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스토리텔러이고 사진 작가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정말 다루고 싶은 주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요? 저는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평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주제 선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먼 곳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찾는 것보다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또 제가 잘 아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지 각기 다른 그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사실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사진부터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런 경계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내에서 가능한 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런 것이 또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스토리텔링도 잘 공유가 될 것이 아닐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요. 미디어가 너무 과도하게 정보를 남발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것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어떤 곳에서 변화가 필요한지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사실 주제를 정하는데 저는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요. 다양한 관점,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주제 선정에는 많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작가로서 특히 또 지역 공동체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들어주는 청중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루이스와 슈리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리더로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계신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행동에 옮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독려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 이제 노인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상호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또 세대 간에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구를 함께 보존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은 뭐 환경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과 이제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훼손, 그러니까 열풍, 태풍의 타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또 알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상황에 그냥 이을 갖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적극적인 변화를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이 복원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이제 보여주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저는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수돗물 틀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지도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또 과학에 기초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물 희소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행동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에서의 어떤 그 행동의 양식의 변화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들이 모두 정말 놀랍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 일을 한다, 혹은 차별을 받는다, 혹은 배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텐데 어떤 동기부여로 미래를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공동체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니엘, 슈레아,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이런 다른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공동체의 그런 일원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저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영감을 주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의 열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충분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글로벌, 싱가폴, 미국, 대한민국, 필리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 공통의 문제를 협력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저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젠지오 커뮤니티가 정말 저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를 해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셨고요.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재난에서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웃을 수 있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사회의 숲이 되살려지고 이제 땅이 이제 되살아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땅을 이제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희망이 제가 계속 일을 하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 번아웃이라고 부르죠.
사실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가 너무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충분하지 않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한 발자국 좀 물러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처럼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일을 하는 거 중요하고 또 나의 열정을 찾는 거,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Yeah, I totally echo Shreya's sentence. 슈리아님이 말씀하신 것과 많이 공감이 되고요. 왜 내가 이걸 시작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처음에 마음가짐을 쭉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상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일의 동기가 부여되고, 어떤 경우는 당연히 실망할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낙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가 너무 밝다,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고 있고요. 이런 훌륭한 여러분과 같은 청년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진행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중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여기 질문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mpressive.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스 앰베서더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보호를 위한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영향이 미래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P2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COP26에서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다 이해하셨는지요? 질문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그 청년들이 환경 활동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미래에 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COP26 여러분 다들 팔로잉 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 COP26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청년들이 이 환경 문제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보고 이제 상황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지 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므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기반자들이 되었던지 간에 기업이 되었던지 간에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이 됐던지 간에 이제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좀 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목소리를 내므로써 주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COP26을 다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COP26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답을 해도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순환 경제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죠. 근데 이 순환 경제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후를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향후에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주도해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이렇게 운동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삶을 다양한 곳에서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컵 26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에서는 사실 정부 쪽에서, 기업 쪽에서, 그리고 또 억만장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게는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컵 같은 경우는 사실 컵 말고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컵 26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기업 외에서 하고 있는 활동 외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사회 기업가로서 스토리텔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루이스님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질문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훌륭한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갭, 루이스, 나다니엘, 슈레아, 이 모든 연사분들 훌륭한 발표와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하는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행동에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